여러분, 오늘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으신 분들 중에 무려 68%가 식단 관리를 시작하고 나서 오히려 혈당이 더 불안정해집니다. 이상하죠? 건강하게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왜 더 나빠질까요? 대한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당뇨 환자 400명을 2년간 추적 조사했더니 스스로 식단을 바꾼 분들의 절반 이상이 합병증 위험이 오히려 높아졌다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잘못된 정보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당뇨 식단 정보들, 이건 무조건 먹지 말라, 저건 혈당 올린다. 이런 정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뭘 먹어야 할지 모르게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그 혼란을 말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당뇨 환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하는 식품 5가지. 이거 하나만 제대로 알고 계시면 식단 때문에 고민하실 일이 없습니다. 오늘 영상은 딱 3파트로 나눠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파트에서는 탄수화물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두 번째 파트에서는 과일과 채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고, 세 번째 파트에서는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탄수화물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 밥을 끊으셨나요? 아니면 탄수화물을 거의 안 드시고 계신 분 계세요? 주변에서 당뇨면 밥 줄여야지, 탄수화물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해합니다. 탄수화물이 혈당을 올리는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어도 몸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입니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10년 이상 추적했더니 탄수화물을 전체 칼로리의 40% 미만으로 먹은 그룹이 오히려 사망률이 더 높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그 빈자리를 지방과 단백질이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오르고 심혈관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당뇨 합병증이 주로 어디서 오는지 아시죠? 바로 혈관입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너무 줄이면 오히려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어요. 당뇨 환자라고 해서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는 것,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딱 외우세요. 전체 칼로리의 50에서 55% 사이입니다. 이게 전 세계 대규모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가장 건강한 탄수화물 비율입니다. 세 끼 식사 기준으로 매 끼니마다 밥을 꽉 채우지 말고 살짝 모자라게 담는 정도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양보다 종류입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첫 번째 식품은 바로 통곡물입니다. 잡곡밥, 통밀빵, 귀리, 보리,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왜 하필 통곡물이냐고요? 일반 흰쌀밥이랑 뭐가 다른지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오렌지와 오렌지 주스를 생각해보세요. 오렌지를 갈아서 주스만 마시면 섬유질이 다 날아가 버리죠. 흰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미를 가공해서 흰쌀로 만들 때 껍질이 다 벗겨지면서 수용성 식이섬유가 사라집니다. 이 수용성 식이섬유가 핵심입니다.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속도를 늦춰주거든요. 수도꼭지를 생각해보세요. 확 틀면 물이 한꺼번에 쏟아지지만 조금만 열면 천천히 나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가 바로 그 수도꼭지 역할을 해요. 혈당이 한꺼번에 확 오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게 해주는 겁니다. 흰 쌀밥을 먹으면 30분 안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현미밥을 먹으면 그 속도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오니까 췌장에 주는 부담도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속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됩니다. 좋은 균들이 이걸 먹고 단쇄지방산이라는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단쇄지방산이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혈당도 안정시키고 심지어 대장암 위험도 줄여줍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정제 탄수화물 대신 통곡물을 먹었을 때 당뇨병 발생 위험이 무려 26%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미 당뇨가 있는 분들도 통곡물로 바꿨을 때 혈당 조절 능력이 의미 있게 좋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잡곡을 드셔야 하냐고요? 가장 추천드리는 건 콩밥입니다. 콩에는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도 많아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현미를 드시기 어려우신 분들,
소화가 힘드신 분들은 처음부터 100% 현미가 아니라 흰쌀 70%에 현미 30% 정도로 섞어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해도 흰쌀밥만 드시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조금씩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고구마나 감자를 가끔 밥 대신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찌거나 삶아서 드세요. 구워서 드시면 혈당 지수가 올라가거든요. 한 가지 꼭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신장이 좋지 않으신 분들, 특히 만성 신부전이 있으신 분들은 잡곡에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서 드시기 전에 반드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모든 분께 다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잡곡밥이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결국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양은 철저하게 지키셔야 해요. 통곡물로 바꾸되 양은 지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자, 지금까지 첫 번째 파트인 탄수화물과 통곡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핵심만 기억하세요. 탄수화물을 끊지 말고 대신 정제된 흰쌀밥에서 통곡물로 바꾸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혈당 관리에 큰 차이가 생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입니다. 과일과 채소에 대한 오해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당뇨 있으면 과일 못 먹는다고 알고 계신 분 많으시죠?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진단 받고 나서 과일을 완전히 끊으신 분 계세요? 아니면 과일 먹고 싶은데 혈당 오를까봐 죄책감 느끼시는 분 계세요? 당뇨인데 과일이요. 당 많잖아요.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해합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분을 하나 해드려야 합니다. 과일의 당과 설탕의 당은 완전히 다릅니다. 현금을 생각해 볼게요. 100만 원이 봉투에 그냥 들어있는 것과 100만 원이 은행 예금에 묶여있는 것. 같은 100만 원이지만 쓸 수 있는 속도가 다르죠? 과일의 당은 식이섬유와 함께 들어있어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줍니다. 반면에 설탕, 음료수, 과자의 당은 식이섬유가 없어서 몸에 들어가자마자 혈당을 확 올려버립니다. 그래서 과일이 당뇨에 나쁘다는 것, 이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과일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지키면서 제대로 먹으면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 자료를 보면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먹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조기 사망 원인 중에서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당뇨 환자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과일을 완전히 끊는 건 건강에 도움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두 번째 식품이 바로 과일과 유제품입니다. 과일은 어떻게 드셔야 하냐고요? 공식 딱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이 시간쯤 지났을 때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사과 반 개를 드세요. 껍질은 절대로 깎지 마시고요. 껍질의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거든요. 껍질째 드시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사과가 매일 질리신다면 배 반 개, 토마토 2개, 이렇게 바꿔가며 드셔도 됩니다. 딸기나 블루베리, 체리, 키위도 혈당을 덜 올리는 편이라 좋습니다. 단, 과일을 드시는 것은 다른 간식을 대신해서 드시는 겁니다. 과일을 드시면서 다른 간식도 계속 드신다면 당연히 혈당이 올라가요. 과일을 드시는 대신 케이크, 과자, 단 음료수는 끊으셔야 합니다. 유제품은 어떻냐고요? 저지방 우유나 무가당 요거트는 혈당을 올리는 속도가 느리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점심과 저녁 사이에 저지방 우유 한 잔이나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 한 개를 드세요. 우유 드시면 배가 불편하시거나 설사하시는 분들은 무가당 두유로 대신하셔도 됩니다. 단, 두유도 무가당이어야 합니다. 달달한 두유는 설탕물이나 마찬가지니까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식품인 채소입니다. 채소는 당뇨 환자분들에게 거의 무제한이에요.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으면서 식이섬유를 듬뿍 넣어주는 최고의 식품입니다. 혹시 채소를 매일 드시나요? 아니면 챙겨 드시기 번거로워서 잘못 드시고 계신 분들 계세요? 브로콜리, 양배추, 청경채, 무, 배추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은 식이섬유도 많고 항산화 물질도 풍부해서 당뇨 합병증 예방에 특히 좋습니다.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은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버섯은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채소에서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 종류가 아니라 먹는 순서입니다. 식사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반찬, 그 다음 밥.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크게 달라집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식사 순서를 채소 먼저 드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약 40%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위장에 식이섬유가 먼저 깔립니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 들어올 때 이 식이섬유가 완충제 역할을 해서 당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는 거예요. 마치 바닥에 스펀지를 깔아두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바닥에 직접 부으면 쫙 퍼지지만 스펀지 위에 부으면 천천히 흡수되죠? 채소 먼저 먹기가 바로 그 스펀지 역할을 합니다. 이 순서 지키기 돈 한 푼 안 듭니다. 집에서 바로 오늘부터 시작하실 수 있어요. 채소 챙겨 드시기 번거로우신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냉장고에 씻어둔 채소 한 가지를 항상 준비해두세요. 브로콜리든 양배추든 씻어서 냉장고에 넣어두면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2분만 돌리면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하루 식이섬유의 상당 부분을 채울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파트를 정리해 볼게요. 과일은 적당량 드셔야 합니다. 끊으시면 안 됩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사과 반 개, 껍질째로요.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무가당 유제품, 그리고 식사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이 세 가지 기억하세요. 잠깐 여기서 전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까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 탄수화물은 끊지 말고 통곡물로 바꾸세요. 둘째, 과일은 적당히 드셔야 하고 유제품도 챙기세요. 셋째, 식사마다 채소를 먼저 드세요. 셋째, 첫째, 도움이 되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런 정보들을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파트입니다. 단백질과 좋은 지방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끝까지 봐주세요. 살이 별로 없는데 당뇨가 생기셨나요? 아니면 체중은 정상인데 당뇨 진단을 받아서 의아하셨던 분 계세요? 이게 바로 근육 부족 당뇨라고 합니다. 당뇨라고 하면 대부분 뱃살 나온 분들이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근육이 부족해도 당뇨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면 혈당을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온 당의 70% 이상이 근육에서 처리됩니다. 근육이 혈당을 에너지로 쓰거든요. 마치 공장과 같습니다. 공장 규모가 크면 물건을 빨리 처리할 수 있지만 공장이 작으면 물건이 쌓이죠. 근육이 바로 그 공장이에요. 근육이 부족하면 당을 처리할 공장이 없어서 혈액 속에 당이 쌓이게 됩니다. 나이 드시면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어들죠. 60대 이후에는 매년 1%에서 2%씩 근육이 빠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10년이면 10에서 20%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걸 근감소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챙겨 드셔야 할 네 번째 식품이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하면 닭가슴살이나 단백질 보충제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비싼 것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은 단백질 식품이 이미 많이 있어요.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두부입니다. 두부는 정말 대단한 식품이에요. 단백질이 풍부하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고 값도 싸고 어디서나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두부조림, 두부찌개, 두부부침 뭐든 좋습니다. 한국 전통 식단에서 두부가 빠지지 않았던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선입니다. 특히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은 단백질도 풍부하고 좋은 지방도 들어있어서 당뇨 환자분들에게 최고의 단백질 식품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일주일에 생선을 2번 이상 드신 분들이 당뇨 합병증 위험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계란입니다. 단, 계란은 흰자와 노른자를 구분해서 드셔야 해요. 계란 흰자는 거의 순수한 단백질이라 마음껏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노른자는 일주일에 3개 이하로 제한하세요. 당뇨가 있는 분들은 심혈관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는데 노른자를 많이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네 번째로 조개, 오징어, 새우 같은 해산물도 좋습니다. 저지방 고단백이고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즐겨 먹는 오징어 볶음, 조개탕, 새우 요리 이런 거 당뇨에 아주 좋은 음식들이에요. 고기는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다 드셔도 됩니다. 단, 기름진 부위보다는 살코기 위주로 드세요. 삼겹살을 매일 드시는 건 곤란하지만 불고기나 제육볶음 정도는 어느 정도 드셔도 됩니다. 특히 마른 편이신 분들,
여성분들, 고령이신 분들은 단백질을 더 열심히 챙겨 드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은 근육이 빠지기 쉽기 때문에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을 한두 가지씩 꼭 올려두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5번째 식품입니다. 좋은 지방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당뇨면 지방도 무조건 끊어야 한다고요? 아닙니다. 좋은 지방은 반드시 드셔야 합니다.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전체 칼로리의 60%가 넘는 분들이 절반 이상이에요. 이 과도한 탄수화물 식단을 개선하려면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무언가를 채워야 합니다. 그게 바로 좋은 단백질과 좋은 지방입니다. 좋은 지방이란 불포화 지방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와 오메가9이에요. 오메가3가 많은 식품은 고등어, 삼치, 꽁치 같은 등 푸른 생선과 들기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식단의 들기름 막국수, 들기름 비빔밥이 사실 굉장히 건강한 지방을 섭취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메가9이 많은 것은 올리브유와 아보카도입니다. 요즘 마트에서 올리브유 쉽게 구하실 수 있잖아요. 요리할 때 기름을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로 바꾸시면 좋습니다. 단, 올리브유가 좋다고 해서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올리브유 큰 숟가락 하나가 밥 반 공기에 해당하는 칼로리가 있거든요. 요리할 때 소량만 활용하시는 용도로 쓰시면 됩니다. 반면에 피하셔야 할 지방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화지방입니다. 삼겹살이나 버터 같은 동물성 지방을 너무 많이 드시는 것을 조심하세요. 두 번째는 트랜스지방입니다. 마가린이나 쇼트닝이 들어간 가공식품들입니다. 이 2가지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려서 혈관 건강을 해칩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건강도 함께 챙겨야 하거든요. 당뇨 합병증의 대부분이 결국 혈관 문제에서 오기 때문에 좋은 지방을 챙기고 나쁜 지방을 줄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세요. 양은 지키면서 종류를 바꾸는 겁니다. 두 번째, 과일과 유제품입니다. 아침과 점심 사이에 사과 반개, 점심과 저녁 사이에 무가당 요거트나 저지방 우유. 이거 매일 드세요. 세 번째, 채소입니다. 식사마다 채소를 가장 먼저 드세요. 채소 먼저, 단백질 반찬, 그 다음 밥. 이 순서 꼭 기억하세요. 네 번째, 단백질입니다. 두부, 생선, 계란, 흰자, 살코기, 해산물로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한두 가지씩 챙기세요. 다섯 번째, 좋은 지방입니다. 들기름이나 올리브유 소량을 활용하고 등 푸른 생선을 일주일에 2번 이상 드세요. 이 5가지 어떻게 보이세요? 특별한 것, 비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먹어왔던 음식들이에요. 잡곡밥, 사과, 요거트, 브로콜리, 두부, 고등어. 우리 식탁에 항상 있던 음식들입니다. 새로운 걸 사러 갈 필요도 없고 비싼 영양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원래 먹던 것들 중에 좀 더 좋은 것들을 좀 더 챙겨 먹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당뇨 식단이 너무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복잡하고, 지키기 힘들고, 먹을 게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전부 이미 아시던 음식들 아닌가요? 당뇨는 완치가 쉽지 않지만, 혈당을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사실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5가지 중에 가장 쉬운 것 하나부터 시작해보세요. 채소를 밥보다 먼저 드시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고, 흰 쌀밥에 현미를 조금 섞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면, 손주들과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시려면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런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께 전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당뇨 식단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잡곡밥의 정확한 양을 어떻게 맞추는지, 어떤 잡곡이 혈당 지수가 낮은지 아주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